안녕하세요. 퇴직금지킴이 노마우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부동산 이슈 중에 이러한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요 5억 원을 돌파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낮네. 뭐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근데 서울은 10억을 넘긴 뒤에 이제 상승 중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지방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과 지금 수도권에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5억이라는 거는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전국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인데 오늘 기사 내용 중에 이제 보니까 그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기사를 좀 안 봤던 적이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포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도 같고, 매스컴은 계속해서 뭔가 거품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주변에서도 계속 펌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한때는 했었는데, 이제 시간을 돌이켜서 그때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아, 내가 정말 얘기를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집값이 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 방향성도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끊임없이 내가 확인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래도 뭔가 얻어가는 내용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개월 만에 1억을 넘게 오르고 5억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국 아파트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중위 가격은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전국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이 지금 5억,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이 넘은 가격이 이제 중위 가격이죠.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0억 정도의 아파트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여긴 이제 비포고 지금 이걸 기준으로 애프터 5년 후를 본다면 지금 집값이 강남은 뭐 30억, 40억이 기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 자산의 그 가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이는 어떻게 보면 화폐의 속도가 지금 훨씬 더 빠르게 더 하락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전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을 돌파한 게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서울은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긴 뒤에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점이다, 고점이다, 고점이다 하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10억. 어떻게 보면 10억 정도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10억을 중위 가격이 이걸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것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집값을 인위적으로 지금 우리가 낮출 수는 없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지금 모든 경제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지금 따지는데 지금 현재 공급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막 각종 방법으로 지금 억제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모두는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던 공급을 늘리던 이 방법밖에는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알고 있겠지만. 자, 그런 시점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에 놓일 수도 있지만 박탈감에 놓여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위 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중위 가격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어 KB국민은행이 처음 통계 발표한 2008년도에 보시면 2억 2,58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전국 중위 가격이 음, 기사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2008년도에 2억 2천이었다고 그냥 써볼게요. 2억 2천. 그런데 2016년도에 얼마예요? 3억 돌파. 그리고 3년 뒤 19년 11월
요게 4억이에요. 그럼 보시면 전국 지금 중위 가격이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는 2억 2천이었다고요. 그럼 상당히 굉장히 낮았겠죠. 그리고 이 8년 걸쳐서 지금 8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1억이 채 안 오른 거예요. 그리고 3년 11개월 약 4년 만에 1억이 오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지금 4억에서 지금 5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개월 만에 지금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 봐야 될 거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물론 전국 중위 가격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하는 거를 지금 누구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속도라는 거죠. 8년에 8천 올랐어. 그리고 3년 11개월 만에 1억 올랐어.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시점 1억이 올랐다. 그럼 얼마만큼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수요가 높은지를 볼 수 있다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움직이는데 수요가 지금 그만큼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입증해주는 하나의 객관적 지표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수도권의 주택 중위 가격은 이달 처음 6억을 넘겼대요.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 서울은 얼마예요? 10억 2,500. 서울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더욱 심각한 건 뭐냐? 전세난이죠. 전세값 상승도 전국적으로 계속됐다. 그래서 지금 잘 살펴봐야 될 거는 비단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뭐 그러한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진짜 실수요자, 이 전세값이라는 거는 실수요자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은, 제가 봤을 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할 거다. 어떠한 분들은 또 하락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는데 저는 이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한 5, 6년 동안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올 수 없다는 거죠. 왜? 공급이 너무나 명확하게 부족하니까. 그럼 향후 이 시장, 이 보합과 상승의 장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물량을 계속적으로 찍어내고는 있죠. 하지만 당장 살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조정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봤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두려워서 내가 영끌을 해서 산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데 집값이 하향한다. 그걸 버틸 힘이 없으면 샀다가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또 집을 사지 못했어. 그런데 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반대로 또 한 번의 과오를 다시 한번 겪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집을 살까 말까 그거보다 만약에 무주택자시라면 실거주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제가 봤을 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가장 안전한 청약을 공부하셔서 좀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쉽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특히 물론 이거 뭐 가장과 뭐 가장이 아닌 분들의 차이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사실 가장들이 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이제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집값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게 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 집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집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관점이 또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무조건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 이 시장 상황을 잘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